요즘 K 콘텐츠의 위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인들은 우리가 만든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고요. 출연자를 따라하는 모습도 이젠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계뿐 아니라 스포츠 또 음악계에서도 세계 정상에 서며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유진 국가브랜드진흥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문화, 예술, 스포츠계에서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흥원도 덩달아 바빠졌을 것 같은데 사실 진흥원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청자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브랜드진흥원은 매년 국가브랜드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을 열고 있습니다. 60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 평가를 통해서 국가브랜드 순위와 또 국가브랜드 파워지수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또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은 온라인으로 시상식을 진행을 하다가 2022년 국가브랜드 컨퍼런스를 3년 만에 다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함께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요. 감회가 참 새로웠습니다. 네, 올해 주제는 조금 특별했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열렸나요? 네. 올해는 문화산업보국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서 국격을 높이신 분들을 선정해서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네, 요즘 K 콘텐츠가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가 문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K 콘텐츠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적이 돼서 나온 결과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또 섬세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우리 민족의 감성하고 또 IT 기술이 융합을 해서 K-팝, 드라마, 또 스포츠, 예술을 통해서 K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서 전 세계가 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문화가 문화를 만든다는 말이 참 와닿았는데요. 원장님은 앞으로 문화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제 산업 구조가 바뀌었어요. 그 거대 자본이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을 해서 만든 시장이 더 강력하게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곧 다가올 웹 3.0 시대에는 이제 국경이 사라지는 그야말로 디지털 신대륙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K 팬덤으로 시작한 글로벌 커뮤니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K 콘텐츠 팬덤이 미래 산업 구조를 바꾸는 큰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최근에 국가브랜드 대상이 열렸는데요.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화제가 됐던 분이 있죠. 바로 이정재 배우인데요. 미국 에미상에 이어서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게 됐는데 선정 이유 궁금합니다. 이정재 배우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좋은 작품에는 이제 국경도 이념도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근데 미국 영화와 드라마 산업의 중심인 LA에서 2021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을 공개한 날이에요. 그날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선포했을 정도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날이 만들어질 만큼 정말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징어 게임이 성공 이후에 많은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좋은 컨텐츠를 찾아서 한국 컨텐츠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 각국에서는 오징어 게임 속에서 나왔던 그 유니폼이 인기였고요. 그다음에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 달고나, 그다음에 뽑기, 구슬치기 이런 게임이 놀이문화로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낯선 음식은 신뢰가 있지 않으면 못 먹잖아요. 그렇죠, 좀 꺼려지죠. 그렇죠. 근데 할리우드 스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나라 김을 슈퍼푸드라 그러면서 먹인다고 해요. 제가 유학했던 시절만 하더라도 저한테 이제 검은 종이 먹느냐고 했었거든요. 예, 앞으로 K 콘텐츠의 역량이 세계 콘텐츠 시장을 리드할 뿐만 아니라 또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K 콘텐츠 산업이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시상식에 이정재 배우 외에도 또 다른 시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스포츠 부분 대상은 최민정 선수에게 돌아갔다고요? 네, 2022년 ISU 쇼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무려 4관왕에 오르면서 4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또 최민정 선수만의 전략은 역대 세계 선수권 4번의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외신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최민정 선수 보유국. 네, 한국 그만큼 최민지 선수의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의 가치가 입증되었다는 거겠죠. 네, 정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일 아닌가 싶은데요. 또 예술 부분 대상은 이윤찬 피아니스트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선정 이유 궁금합니다. 세계적인 권위의 미국 반 클리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8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과 또 인기상, 또 현대음악상까지 3관왕의 영예를 차지를 했는데요. 전 세계의 새로운 천재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가 좀 연주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천재 피아니스트가 더욱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게 기업과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류를 이끈 주역인 이영애 배우에게도 상이 수여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이 수여됐나요? 네, 대장금으로 한류 열풍의 교두부가 됐는데요. 아시아는 물론이고 또 유럽하고 아프리카, 남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한국의 대중문화와 또 한식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에 알린 대장금은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기리에 재방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강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공로상은 이영애 배우에게, 또 특별 공로상은 우리나라 최초의 살인미술관인 간송미술관에 돌아갔다고요? 네, 간송미술관은 전영필 스님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를 수집해서 모아놓은 곳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또 귀중한 우리나라 보물과 국보가 보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님의 노력에 귀중한 가치를 지닌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리 국가 브랜드 파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수준인가요? 네. 저희는 코트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60개국에 설문지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 세계 30개국의 브랜드 파워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는 브랜드 파워 순위가 6위,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 순위는 9위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발표를 못했고 10월 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국가의 위상이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진흥원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브랜드는 국가의 성장과 경제 발전 그리고 외교력 강화에 필수 요소가 되는데요. 국가브랜드진흥원에서는 인플루언서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과정을 서울과학종합대학원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소 기업 제품들을 전 세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또 판매까지 하는 세계 최초의 교육 과정입니다. 또한 우수하지만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런 해외 제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품을 이제 글로벌로 알리는 그런 일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크로스보더 브랜드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브랜드진흥원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유진 국가브랜드진흥원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